상태에서 잠시 한번 클릭을 하면 이전 값들이 다 로딩이 돼서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벡터의 장점이 확대 축소를 했을 때 깨지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지금 제가 글씨를 입력한 거에 대해서 개체를 하나 복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복제할 때 포토샵과는 컨트롤 J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해당 메뉴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복제 메뉴가 있는데 단축키가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보기에서 사용자 정의에 가시면 이 부분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키보드, 아까 복제 메뉴는 레이어 관련된 메뉴니까 복제 가면 현재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컨트롤 T 이걸 제거를 하고요. 포토샵에 쓰는 게 만약 컨트롤 J다. 이걸로 할당을 해주게 되면 이 부분을 컨트롤 J가 지금 현재 이 창 복제하고 지금 중복이 되어 있네요. 예,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사용자 정의에 가서 뭐 컨트롤 Q로 해서 하면 이렇게 컨트롤 Q가 바로 단축이 등록이 되고요. 벡터로 선택을 해야 그 텍스트 이미지가 벡터로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그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을 어디서 만약에 이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배경 이미지고요. 비트맵. 이것도 잠자리도 비트맵 이미지라서 비트맵이고요. 벡터는 여기 아이콘이 약간 달라요. 여기 보면 개체 네모난 거 동그란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이콘이. 일반 비트맵은 지금 요 문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벡터 레이어는 별도로 개체들이 그 안에 쌓이게 됩니다. 별도 벡터 레이어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통 이제 포토샵은 비트맵으로 표현되는데 저희는 레스터라고 표현하거든요. 레스터 이미지. 그 다음에 벡터 레이어 지원하고요. 도안 매체 레이어는 아까 요거 색상 혼합한 별도의 레이어를 의미하고요. 마스크 조정 레이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랬을 때 요 벡터는 요 아이콘으로 구별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플러스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게 벡터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맵을 했을 때는 비트맵 관련된 레이어 등록 정보 찾기인데 해당 벡터에서 개체를 클릭하면 그 값을 불러와서 바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입력을 했는데 중간에 글자가 잘못됐다든지 그러려면 뭐 비트맵을 일일이 다시 처음부터 한다든지 그 부분만 지우고 다시 입력하고 해야 되는데 벡터는 바로 불러와서 바로 수정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음에 포토샵하고 좀 달라서 이 방식 부분에 약간의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약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맵 방식, 레이어, 그러니까 레스터, 벡터, 도안 매체, 그 다음에 조정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그러니까 용어들은 포토샵 동일해요. 근데 사용상이 어떻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먼저 숙지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야 좀 더 빨리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설명드려 말했는데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구들을 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 쓸 수가 있어요. 비트맵 방식에서 현재 비트맵 방식의 레이어에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쭉 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벡터 레이어를 클릭하면
비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때 저희 좀 가지고 가세요. 벡터니까 비트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을 못 쓰겠죠. 벡터를 쓸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글씨를 입력한다든지 어떤 개체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도구가 포토샵처럼 어떤 펜 도구, 어떤 곡선을 노드를 찍어서 개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글자를 입력할 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사각형 원형을 만들 때 그런 도구들은 벡터 비트맵을 같이 겸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각형 풍선말을 만들어 볼게요. 이 풍선말을 만들 때 사용자가 나는 처음부터 비트맵으로 할 거야. 그러면 여기 도구 옵션 팔레트에서 벡터로 만들기를 체크를 풀어주시면요. 비트맵으로 이미지가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맵으로 레이어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자, 나는 편집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게 되면 벡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벡터로 됐기 때문에 바로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로바로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 비트맵은 뭐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개체를 확대 축소하더라도 비트맵이기 때문에 깨지고요. 이런 부분이 깨지는데 벡터로 확대 축소를 하더라도 결과는 안 깨집니다. 이거하고 이걸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실히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업무적으로 많이 쓰실 도구가 그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지금 이런 같은 게 이제 뭐 재가공을 한 상태잖아요. 아니면 뭐 다운을 받았다든지. 그런데 보게 되면 이런 뭐라고 잡티, 그러니까 노이즈가 심한 뭐 DSLR 카메라도 있겠고 그런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퀄리티를 높여서 좀 올리는 게 더 보기 좋잖아요. 그러면 뭐 조절 메뉴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즉석 사진 수정은 그냥 클릭 한 번에 펜샤프가 알아서 바꿔주는 거고요. 복합 사진 수정은 사용자가 매뉴얼적으로 조정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노이즈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안에서 자동으로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건데 수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프로그램이 제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보시면 변화가 됐다는 걸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더 노이즈를 좀 더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원하는 영역을 지정을 해주면 그 값을 리샘플링해서 노이즈를 제거를 해주게 되고요. 혹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차이가 있네요. 클릭 한 번에 그냥 바로 해서 올리시면 되는. 주로 이제 스튜디오 사진관 쪽에서는 인물 사진이기 때문에 피부톤이 너무 뭉개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색조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영역 안에서 노이즈의 정도값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현재 선택된 색조 범위 내에서 노이즈 강약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절 메뉴들은 기존에 이제 포토샵에 있는 메뉴들과 다 똑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각각의 메뉴들은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로
약간의 이제 보통 예전에 요즘 카메라 같은 게 좋아져서 그렇지만 보통 예를 들면 뭐 하늘의 전봇대라든지 그냥 전깃줄, 전봇대 그 나무를 찍게 되면 가지에 약간의 보랏빛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게 색수차라는 현상인데 그 부분도 여기 샘플이 없는데 약간의 푸른빛, 보랏빛이 나요. 그런 것 같은 이 부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 값을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 부분 간략히 설명드리면 필터거든요. 뭐 재미난 필터들 보시면 옛날 각각의 이제 아날로그 그 약품을 이용해서 하는 것처럼 각 시대별로 사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좀 더 조절 메뉴에서 예를 들면 뭐 곡선을 이용해서 좀 더 이미 사진의 감량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커브 이용하는 것도 포토샵처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뭐 이런 부분도 그냥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그냥 자동으로 클릭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값을 찾아주시면 되고, 하이라이트, 섀도우 부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캔버스 크기, 만약 이런 사진을 뭐 웹에 올리기 위해서 캔버스 크기를 해서 또 하단에 어떤 글씨를 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워터마크를 많이 쓰잖아요. 자기 이미지를 조용 못하게. 근데 이거 이미지로 불러올 때 예. 아까 복사해 왔잖아요. 예. 복사했는데 뭐 컨트롤 N 이런 거 눌러가지고 새 이미지를 이렇게 붙여 넣으려고 그러니까 예. 그 복사한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캔버스가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포토샵 쓸 때는 이런 이미지 복사했으면 여기 와서 새로 새 파일 만들고 새 이미지로 예, 붙여넣고 세 가지 그 현재 그 이미지 크기대로 만들어지게 되고요.